도깨비가 알려준 효도의 지혜. 가난한 농부가 병든 어머니를 위해 산삼을 캐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건 바로 도깨비였습니다.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알고 보니 이 도깨비는 참 특별한 존재였어요. 효심 깊은 아들의 마음을 본 도깨비가 알려준 놀라운 지혜란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실제 있었다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눈물이 날 거예요. 가난한 집안의 효자 철수. 조선 중종 때의 일입니다.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철수라는 26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집은 초가집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허름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여기저기 뜯어져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 들어왔고 벽은 진흙으로 발라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렸고 마루는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른이 넘은 늙으신 어머니였습니다. 철수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고생만 하시며 철수를 키우셨습니다. 철수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온갖 일을 다 하시며 철수를 길러내셨던 것입니다. 밭일, 바느질, 품앗이, 장에서 나물 파는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는 남의 집 길쌈을 해주시며 밤을 새우기도 하셨고 더운 여름에는 논두렁에서 김을 매며 구슬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시더니 작년 겨울부터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몸이 어떠십니까? 철수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음 한 그릇을 들고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야윈 얼굴로 힘없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만 있어서 너만 고생이구나. 철수는 어머니의 말라깽이가 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제가 평생 모셔도 모자랄 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철수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값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마을의 김 훈장님은 철수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산삼이나 녹용 같은 귀한 약재가 있어야 기력을 되찾으실 텐데 이런 평범한 약초로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철수에게는 그런 것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기침만 하시던 것이 점점 심해져서 피까지 토하시게 되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시는 날이 늘어갔고 가끔 의식을 잃으시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열이 펄펄 끓으시며 헛소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철수는 밤새도록 어머니 곁에 앉아 간병을 했습니다. 찬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고 등을 토닥여드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너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며 차라리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철수 말이지? 참 불쌍해.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신데 약 한 첩 제대로 못 써드리고 있으니. 돈이 있어야 효도를 하지 마음만 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어. 인삼 한 뿌리만 있어도 좀 나아지실 텐데 그것도 못 구해주니 답답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철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밤마다 철수는 어머니 곁에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좋으니 어머니만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할 테니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어머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너무 애쓰지 마라.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이 세상에서 너보다 효성스러운 아들이 어디 있겠니?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철수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착한 어머니를 두고도 제대로 약 한 첩 사드리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물 한 모금도 넘기기 어려워하셨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마을의 할머니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철수는 큰 결심을 굳혔습니다. 돈이 없으면 직접 산에 가서 산삼을 캐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좋은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꼭 살아계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셨지만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꺾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무리하지 말고. 산삼을 찾아 금단의 산으로. 철수는 마을 어른들에게 산삼이 자라는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개를 저으며 만류했습니다. 철수야,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특히 저 북쪽 큰 산은 절대 가면 안 돼. 마을 이장님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은 도깨비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야. 예전에 산삼을 캐러 들어간 사람들이 며칠씩 길을 잃고 헤맨다거나 이상한 일을 겪고 돌아온다는 소문이 많아.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돌아오기도 했다고 해. 마을의 늙은 할아버지 한 분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년 전에 옆 마을 박서방이 그 산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는 계속 중얼중얼 도깨비가 나를 놓아준다. 도깨비가 나를 놓아준다고 하더란 말이야.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그 산에는 밤마다 이상한 불빛이 보이고 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 절대 가면 안 돼.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리면 말릴수록 오히려 그곳에 진짜 좋은 산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니까 더 좋은 약재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더 좋은 것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입니다. 도깨비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철수는 며칠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삽 하나와 호미, 산삼을 담을 주머니, 그리고 며칠치 마른 곡식과 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부싯돌과 칼도 챙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만류했지만 철수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어머니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철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철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철수는 어머니의 말라깽이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좋은 약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건강하게 모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도깨비산이라 불리는 그 산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철수는 새벽같이 길을 떠나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야 산자락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산은 다른 산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산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울창했습니다. 오래된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발밑에는 낙엽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산길이었습니다. 다람쥐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안심하며 산삼을 찾아 이곳저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깊숙이 들어갈수록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새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적막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나뭇가지들이 스스로 흔들리는 것 같았고 어디선가 썩은 냄새와 이상한 향기가 섞여서 났습니다. 철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야 조금 이상한 것쯤이야 참을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철수는 혼잣말을 하며 계속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찾아도 산삼다운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드디어 철수는 산삼으로 보이는 풀을 발견했습니다. 잎의 모양도 그럴듯하고 줄기도 두껍게 보였습니다.
철수는 기뻐하며 조심스럽게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캐내고 보니 그냥 평범한 더덕이었습니다. 실망한 철수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분명히 산삼 같아 보이는데 파보면 모두 다른 풀뿌리들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은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산에서 밤을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왔던 길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나무들과 바위들 사이에서 철수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된 일인가? 철수는 당황하며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분명히 표시를 해두며 왔는데 그 표시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깨비와의 무서운 첫 만남. 밤이 깊어갈수록 산속은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낮에는 들리지 않던 이상한 소리들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한 괴상한 소리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철수야.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산삼을 구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밤중이 되었을 무렵 갑자기 저 앞쪽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등불을 켠 것인가 싶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철수는 사람이 있나 보다. 길을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그쪽으로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 불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파랗고 붉은 빛이 이상하게 춤을 추며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주변으로 작은 불꽃들이 마치 반딧불이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누가 우리 산에 함부로 들어왔느냐?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새들이 깜깜한 밤하늘로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불빛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한 길은 되어 보이는 거대한 덩치에 눈이 호랑이 눈처럼 동그랗게 두 개나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로 흩어져 마치 갈기 같았고 입은 귀까지 찢어진 것처럼 크게 벌어져 있어서 하얀 이빨들이 훤히 보였습니다. 온몸에는 털이 북슬북슬 자라 있었고 손톱은 야수의 발톱처럼 길고 날카로웠습니다. 또 도깨비다. 철수는 무릎이 후들거리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을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도깨비는 철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진동했고 나뭇가지들이 우두둑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감히 인간 주제에 우리의 성역을 침범하다니. 이 신성한 산을 더럽히는 못된 놈아. 너 같은 놈은 당장 혼내주어야겠다. 도깨비가 두 팔을 하늘 높이 들어올리자 순간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주변의 나뭇가지들이 휘청거렸습니다. 낙엽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빙글빙글 돌아올랐습니다. 철수는 너무 무서워서 몸이 떨렸지만 그때 어머니의 말라깽이 손과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용기가 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도깨비님, 저는 나쁜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병들어 누워 계신 늙으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 산삼을 구하러 온 것뿐입니다.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도깨비는 철수의 말을 듣고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크아.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로구나. 산삼이라는 핑계로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훔쳐가려는 것이지. 인간들은 모두 그렇게 교활하다. 도깨비의 눈에서 붉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어디 그 효심이라는 것이 진짜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갑자기 도깨비가 손가락을 퉁 하고 튕기니 철수 앞에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덩이가 둥둥 떠서 나타났습니다. 그 황금은 밤에도 환하게 빛이 나서 주변을 훤히 밝혔습니다. 이것 봐라. 이 황금 하나면 내 어머니 병쯤은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의원도 부르고 최고의 약재도 구할 수 있겠지. 어서 가져가거라.
철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로 그 황금이면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도깨비가 음험하게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황금을 가져가려면 너는 앞으로 평생 이 산에서 나갈 수 없다. 이 산의 수호령이 되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한다. 내 어머니는 살릴 수 있지만 너는 다시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떠냐? 진정한 효자라면 이 정도 희생은 할 수 있겠지? 도깨비의 말에 철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살릴 수 있지만 자신은 영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 혼자 여기 남아 있어도 됩니다. 그 순간 도깨비의 무서웠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서운 얼굴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놀람인지 감동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묻겠다. 내가 평생 이 깊은 산 속에 갇혀 살아도 좋다는 것이냐? 다시는 내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없어도 좋다는 것이냐? 도깨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저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크아, 크아. 정말 재미있고 기특한 놈이구나. 시험에 빠진 철수.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웠던 도깨비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대했던 키가 서서히 줄어들고 무섭게 찢어졌던 입도 점점 정상적으로 변했습니다. 산발이었던 머리도 단정해지고 붉게 빛나던 눈도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보통 사람보다는 크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너를 시험해본 것이다, 철수야. 도깨비의 목소리도 이제 무섭지 않고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내 마음속 진정한 효심을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정말 놀랍구나. 요즘 사람들은 부모보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너는 진짜 효자로구나. 철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도깨비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 산의 수호신이다. 오랫동안 이곳을 지키며 진정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 같은 진짜 효자를 만나게 되었구나. 하지만 도깨비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철수야. 아직 시험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갑자기 도깨비가 손을 흔들자 철수 앞에 세 개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길에는 황금이 가득 쌓여 있었고 두 번째 길에는 각종 귀한 약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길에는 아무것도 없이 평범한 흙길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 보거라.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길을 택하면 황금을 줄 테니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남은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길을 택하면 최고의 약재를 줄 테니 어머니의 병이 당장 나을 것이다. 세 번째 길을 택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철수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황금이 있으면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것이고 귀한 약재가 있으면 어머니의 병을 당장 고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깨비가 굳이 이런 선택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을 묻고 싶으냐? 진정한 효도란 무엇입니까? 황금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약으로 병을 고쳐드리는 것입니까? 도깨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철수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철수야,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저는 세 번째 길을 택하겠습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깨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진정한 효도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진심으로 모시는 마음만 있어도 행복해 하세요. 황금이나 약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식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아닐까요? 철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쉽게 얻은 것으로 어머니를 모신다면 그것이 진짜 효도일까요? 제가 직접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것이 더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변변한 것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 진심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도깨비는 철수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다. 정말 훌륭한 깨달음이구나. 너는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진정한 효도의 깨달음. 도깨비는 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이미 최고의 효자다.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 어머니를 위해 위험한 산까지 들어온 그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보다 마음을 선택한 그 지혜. 이 모든 것이 진정한 효도란다. 하지만 도깨비님, 그래도 어머니의 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정말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깨비는 자상하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너에게 진짜 보물을 알려주마.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내가 어머니 곁에서 정성껏 간병하고 따뜻한 말씀을 드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명약보다도 효과가 큰 치료법이란다. 도깨비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따라서 좋아지는 법이다. 내 어머니께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값비싼 약이 아니라 아들의 사랑과 정성이다. 네가 매일 곁에서 정성껏 모시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어머니의 몸도 점점 좋아질 것이다. 정말입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어머니가 나아지실 수 있을까요? 철수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 너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지치고 병들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면 더욱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도깨비는 철수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효도는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다. 너 자신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란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어머니도 안심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니 앞으로는 내 자신도 잘 챙기면서 어머니를 모시거라. 또한 도깨비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께 매일 따뜻한 말씀을 드려라.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어떤 약보다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등을 쓸어드리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보거라. 어머니께서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네가 절망하면 어머니도 따라서 절망하신다. 하지만 내가 희망을 갖고 밝게 웃으면 어머니도 힘을 내시게 된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란다. 철수는 도깨비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조급했네요.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제 사랑과 정성이었는데 저는 자꾸 다른 것만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다. 도깨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효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구나. 이제 너는 진짜 효자가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려줄 것이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초 하나를 주겠다. 이것은 특별한 약초가 아니라 평범한 것이지만 내 정성과 사랑이 담기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도깨비는 철수의 손에 작은 약초 한 뿌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께 다려서 드리되 반드시 내가 직접 정성껏 다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려라. 그러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철수는 도깨비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도깨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도깨비는 철수를 산 입구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었습니다. 철수야, 기억해라.
진정한 효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마음이 따뜻하면 어머니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결국 몸도 건강해질 것이다. 도깨비와 작별한 철수는 새로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조급하지도 않았고 절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희망과 확신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철수는 먼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철수의 얼굴을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니? 내 얼굴이 이전과 다르구나. 뭔가 환해 보인다. 정말로 철수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걱정과 절망이 사라지고 대신 희망과 확신에 찬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산에서 귀한 것을 얻어왔습니다. 철수는 도깨비가 준 약초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약초를 달여서 드시면 분명 좋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효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사드리고 비싼 약을 구해드리는 것만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수의 말을 들으시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께 안부를 여쭙고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약초를 다릴 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정성껏 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철수를 키우시며 겪었던 일들, 행복했던 추억들을 들으며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나요? 아이고, 우리 철수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지. 다른 아이들이 개구쟁이 짓을 할 때도 철수는 항상 어머니 곁에서 도와주려고 했어. 이런 대화를 나누며 어머니는 점점 밝아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한숨을 쉬시고 아픈 소리를 하셨는데 이제는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식욕도 돌아오셔서 철수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며칠 후에는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도 했습니다. 철수야, 이상하다.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구나. 그 약초가 정말 신통방통하네.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초의 효과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어머니가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삶의 의욕을 되찾으신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어머, 철수네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지시다니. 정말 신기해. 죽을 뻔하던 분이 이렇게 건강해지시다니. 하지만 철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 후로 철수와 어머니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철수는 매일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고 어머니도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네 집에서 항상 웃음소리가 들린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꿈에서 그 도깨비를 다시 만났습니다. 철수야, 잘하고 있구나. 이제 너는 진정한 효자가 되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거라. 도깨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곁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란다. 철수는 그 후로도 평생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90까지 장수하시며 아들의 효성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효도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며 사랑과 정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철수와 도깨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효도는 비싼 선물이나 큰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정성에서 나온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이 아름다운 지혜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명약보다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마음의 등불을 밝힌 도깨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